이 부분이 우리 중소규모 식품업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이유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의 그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충성도를 결코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햇섭 시설공사 PM기업 푸더스의 전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공장을 지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 회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의 핵심 역량이 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그 유형 자원에는 뭐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와 같은 물적 자산과 주식, 채권, 저축과 같은 그런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기술 특허권 가치 형체가 없는 무형 자원이 있고, 여기 유형 자원이면서 무형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유형, 무형, 인적 자원 뭐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회사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핵심 소프트웨어인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AI와 그 로봇도 대변되고 또 대체되어 가는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더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다소 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경제와 기업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식품 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또 혁신보다는 조화를 우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화라는 단어는 함께 힘을 합쳐 화목하게 어울림을 뜻하는 어떤 화합이라는 단어와는 그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화합을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회피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조화를 선택하고 있어서 직원들 간에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그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인적 자원의 역량이 길러지고 그 역량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회사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핵심 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가치사슬 분석과 그리고 7S 프레임워크 기법과 같은 이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S 또는 7S 프레임워크 기법이라고 불리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7S 프레임워크 기법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인 전략, 구조, 시스템, 스텝, 스타일, 스킬, 그 다음에 공유 가치를 분석해서 내부 조직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분석 툴입니다. 7가지 요소 중에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요소인 공유 가치는 조직원들의 마음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할 조직의 가치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경영자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회사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 일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일 때 일반화되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원과 경영 방침이 오너의 생각과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철학과 비전이 전 사원들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요소인 이 전략은 앞서 설정된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립된 그 전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이 이 전략을 자신의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전략을 그냥 위에서 시키는 지시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와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나의 일로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 분석해야 하는 그 조직 구조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인 그 시스템은 전략과 조직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인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제도와 그리고 수평적이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여부가 업무의 모든 절차와 그리고 프로세스 중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스텝은 구성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직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직무를 대하는 그 태도에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내부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과 스텝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공정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중소규모 식품업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이유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충성도를 결코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의 시작 포인트는 많은 회사들이 아마 경험을 했겠지만, 대부분 신규 직원의 채용 시점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중소식품업체는 마땅한 지원 채용하기가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관리직 직원을 뽑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와 근무 조건을 높게 책정해서 구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채용된 신규 직원을 대하는 기존 직원들은 자신들보다 좋은 채용 조건으로 들어온 그 신규 직원을 마냥 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회사 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창업 때부터 또는 오랜 세월 회사와 함께 했던 기존 직원들은 자신의 기여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사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신규 직원에게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운함을 갖게 되는 기준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신규 입사 직원의 어떤 처우와 비교했을 때 생기는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평가와 보상에 대한 체계가 수립돼야 합니다. 이때 평가는 방법과 그리고 보상에 대한 체계는 대표님이 단독으로 세우지 말고 전 직원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 만든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달성 기준들을 직원들 스스로가 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체계를 함께 이렇게 설정해서 나가다 보면은 불만이 줄어들고, 또 보상받는 직원들을 마냥 시기하기보단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또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바람직한 그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처럼 쉽게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회사만의 시스템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중소식품 회사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내 회사처럼 회사를 위하는 직원들을 보면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기분에 따라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보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때부터 직원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공장은 어떤 공장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내부 혁신 역량을 분석하는 7S 프레임워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두 번째 단계인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쟁자가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